그래서 양심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씨를 뿌리자는 겁니다. 최선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역량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너무 오버할 필요는 없지만 진짜 최선을 다하고 계신지. 내가 간단한 거죠. 내 양심에 찜찜한 거를 안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지. 내 양심에 자명한 거를 이루려고 최선을 다하고 계신지. 저만 해도요. 하루에 큰 목표를 안 잡고 뭐 강의나 기본 목표만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 목표 외에 하루에 항상 보면요. 뭔가 큰 게 와요. 이거 하면 진짜 내 양심도 자명하고 많은 분들이 도움받겠다. 하루에 그런 의외의 또 아이디어가 하나씩은 있습니다. 그 재미예요. 늘 하는 거 잘하는 것도 좋은데 또 하나씩 이런 게 올라와요. 그럼 이거 무시 못합니다. 그날 밤을 제가 좀 덜 자더라도 꼭 그걸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하나 해서 쌓였던 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강의해서 드리는 내용도요. 다 그런 거예요. 어느 날요. 꿈에서라도 와요. 아무튼 꿈에서라도 제가 꿈을 꾸는데 제 손에 문서를 들고 있어요. 봤더니 주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사인까지 한 각서가 있는 거예요. 깨가지고 아무래도 주역을 해야 되나 보다. 주역 때문에 좀 찜찜했던 마음이 나올 수도 있는데 나온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주역을 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먹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주역 제대로 풀린 데가 없습니다. 중국에도 없고 한국에도 없어요. 제가 뒤져봐도 자명하게 주역을 푼 데가 없어요. 근데 저라고 그걸 풀 수 있나 하는 생각도 있고 꼭 내가 풀어야 되나 내 분수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양심은 그걸 알아요. 찜찜한 거예요. 꼭 제가 완벽하게 안 푼다고 해도 제가 주역에 대해 연구를 해서 알아낸 그거를 알려야 된다라는 찜찜함이죠. 그래서 이 정보를 공유해야만 또 더 나은 연구가 나올 수도 있다. 제가 이걸 감추고 그냥 입 다물고 가면 아주 찜찜한 일이다 하는 그 느낌이 너무 강해서 꿈에서도 그렇게 나왔나 봐요. 그래서 그 뒤로 얼마 안 있어서 또 우연한 계기에 저기 조선일보에서 하는 조선문화센터에 제가 그 노자 강의를 맡았어요. 주역 강의는 그 이기동 교수님이 하시는 강의인데 노자를 하고 있는데 그 한 달을 했나? 아무튼 갑자기 거기 일하는 직원분이 주역 강의가 지금 구멍이 났대요. 교수님 사정이 안 됐대요. 그걸 자꾸 저한테 얘기하길래. 근데 제가 저걸 맡으면 인사체험을 해야 돼요. 죽음 직전까지 갔다 와야 되는 거 알아요. 왜냐하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설계전, 개사전, 번역 하나도 안 돼 있는데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교재까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강의는. 교재가 책으로 나가는 곳이에요. 이걸 내가 하겠다고 하면 나는 한번 죽는다 하는 생각인데 같이 간 제 학당 스태프분이 원래 이분이 주역이 전공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직원분이 이제 그분은 무조건 강사를 섭외해야 될 상황인데 강의를 하고 있는 저한테 맡기는 게 알고 지내는 저한테 그냥 해서 그래서 맡아가지고 와서 설계 개사전이 아니죠. 64개. 그래서는 그 한 달 안에요. 일주일 안에 개사전 교재를 지금 판매하고 있는 걸 만들고요. 일주일에 설계 개사전을 다 만들었네요. 생각이. 나머지 한 3주 정도에 64개를 다 풀었어요. 64개를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부분 자명하긴 해놨던 거죠. 근데 꿰려면 머리가 아프니까 안 하고 있던 거를 미루고 있던 걸 그대로 걸린 거죠. 그래서 그때는요, 하루 종일 앉아서 하루에 64개를 그 각 날짜별로 나눠서 하루에 만약에 할당량이 4개다 그러면 4개를 무조건 다 풀어야 되는 거예요. 풀고 자야 돼요. 그뿐 아니라 푼 거를 이제 교재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64개에 대한 교재도 그때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판매를 안 하고 있는데요. 그 강의를 하면 제가 판매하려고 설계 개사전 만든 분량만큼 64개 전체를 384효까지는 아니고 64개의 본문까지 다 풀어놓은 게 있어요. 그 본문 풀이가요, 불가능해요, 현재. 근데 왜 됐느냐? 아무튼 자꾸 영감이 와서 저도 할 만하니까 했어요. 그래서 그 주역의 원저자의 의도만 저는 추적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 말에 현혹되지 않고 주역 원저자가 이 말을 왜 했을까? 그럼 이것도 공부예요. 명상하면서 왜 했을까 하면 자다가라도 답이 나와요. 이래서 했다. 그거를 4주 안에 한 거예요. 한 3주 정도.
왜냐하면 넘기고 했으니까 한 3주에서 4주 사이에 끝낸 것 같아요.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다 왔죠. 근데 그렇게 한번 해놓으니까 이제 교재가 나오니까 거기서 대충 강의하고 아쉽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그래서 학당에서 한 2년 걸려서 설계괴사전 강의를 한 거예요. 지금 판매되고 있는 주역 강의가. 주역에 대한 기본 원리는 설계괴사전만 보면 끝이에요. 더 안 보셔도, 다른 데 거 안 보셔도 돼요. 제가 다른 데 걸 봤을 때 이분들은 너무 술객스럽달까? 너무 그걸 가지고 응용을 해가지고 굴려버렸어요. 주역의 원저자가 의도한 역학 원리가 아니에요. 뒷사람들이 부풀린 거나 너무 잡다하게, 잡술적으로 간 거. 파자를 해서 막 해서. 원저자가 절대 몰랐을 정보들을 후대 사람들이 보태서 주역을 풀어버리면 하나도 푼 게 아니에요. 원저자의 의도대로 풀어줘야죠. 저는 어떤 고전 강의건 원저자의 의도의 그 뜻대로 풀어드리자는 거고, 그 결을 파악하는데 제가 나름 재능이 있습니다. 말을 보면 이 사람이 뭐 말하고 싶은지 이런 게 좀 파악이 잘 돼서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도를 닦고 철학 공부한 그 바탕을 가지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주역 볼 때만 해도, 그런데 그게 그 3주, 4주 만에 성과가 나온 이유가요. 그 전에 진짜 거의 백수 시절에, 백수라서 이제 딱히 할 일도 없잖아요. 막막한 중에 오늘 또 이게 주역이 어느 또 괴 하나를 풀어보고 싶다. 혼자 괜히 해보고 한자를 각골문을 연구해보고, 그때 연구한 거를 지금 한자 교실에서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때요 하루 종일 한자 하나 풀고 끝난 날도 있어요. 뭔가 억울하기도 하고 하루에 한자 풀었다는 게 이 짓을 계속 해야 되나도 싶고, 푸는 데서 오는 희열 때문에 멈출 수도 없고, 괴 하나 효 하나 풀이하는 중에 오는 재미. 그래서 제가 심심할 때 역학에 대해서 황제내경에 나오는 역학도 갖고 한번 해보고, 저기 사주팔자에서 보는 그 역학, 온갖 법들이 있어요. 잡다한 거. 그거 갖다 놓고요. 그 사주책, 황제내경에는 다 외워라로 돼 있는 것들, 원리가 설명 안 되는 걸 혼자서 온갖 그 공식을 다 도입해서 제가 풀어요. 제 마음. 제가 자명하게 납득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목표라. 이 짓을 해놓은 게 뭐 몇백 페이지가 돼요. 주역에. 그게 있으니까 제가 한 3, 4주 만에 책이 나온 거죠. 심심할 때 이걸 안 하면 너무 찜찜해서 해놨던 것들이요. 나중에 다 연결돼요. 그때 점 하나 이렇게 찍어 놓은 것들이. 그래서 제가 나중에 본 게 다 연결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냐면 자명하게 해놨던 것들이 다 연결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명하게 그때 일은 하기 싫어도 나한테 닥친 일이고 안 할 수 없는 일이면 육바라밀을 써서 자명하게라도 해놓으세요. 이게 반드시 미래에 연결됩니다. 자명한 거는요, 이 우주가 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명한 것들. 그래서 지금 뭔 일이 닥쳤건 그 일을 대충 처리하면 나중에도 도움이 안 돼요. 그때 잘할 걸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나한테 닥친 일이고 피치 못할 일이면 그럼 내 분수에 있는 일이라는 얘기거든요. 자명하게 해버리는 거. 이양해야 될 거면 자명하게 처리해버리고, 또 뭔가 심하게 땡기는, 누구도 나한테 하라고 안 했는데 혼자서 심하게 땡겨서 이걸 안 하면 오늘 잠이 안 올 것 같다는 일은 또 자명하게 처리하시고, 너무 자명해서 안 할 수 없는 일을 해버리시라는. 해놓으시면요, 지금 내 에고는 그거에 자명한지를 모르지만 참나가 자명하다고 한 일은 해놓으시면 참나는 시공을 초월하거든요. 나중에 어느 공간, 어느 시간 이게 딱 왜 그게 그때 했고 이제 또 써먹는지 그 깨달으실 때가 올 거예요.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제가 놀 때 심심할 때 해놨던 거 지금 다 써먹고 있어요. 유튜브 강의 통해. 심지어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한 4살 때부터 그림을 그렸대요. 근데 어디에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화가가 될 것도 아니고 만화가가 될 것. 그림을 그려서 뭐 하나 하면서 계속 그리고 있어요. 낙서를. 나중에 되니까 책에 사파로 그렸잖아요. 돈 아꼈죠. 사파가라도 섭외해야 되는데 돈도 없는 형편에 책 내야 되니까 제가 그려야죠. 뭐. 예. 제 같이 일한 스텝인 림포체는 또 대학 때부터 무슨 편집부를 해가지고 그 아래 한글에 아주 전문가거든요. 달인. 둘이 만나서 돈이 없으니까 너가 편집하고 내가 그림 그리고 내가 글 쓰고 해가지고 낸 책이 조선선비니 큰 스님이니 처음에 다 대학 인간의 길을 둘이 했어요. 어디 디자인 맡길 데도 없어서. 돈이 없으니까 표지 디자인만 맡기고 나머지 다 우리가 해가지고. 그럴 때도 좋더라고요. 아, 역시 나중에 다 써먹을 때가 오는.
그랬더니 좀 있었더니 어떤 스님이 오더니 전시하자고.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큰 붓 사서 그린 거예요. 그 전에 작은 붓으로 낙서만 하다가 갑자기 전시회를 해달라고 제발 너무 졸라가지고 거절하기 힘들게 하셔서 알겠습니다 하고 돌겠네 하고 인사동 가서 붓 처음 샀어요. 큰 거. 살 때 빨간색도 하나 샀죠.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론상만 그려달라고 했는데 빨간 먹물도 한번 써보고 싶더라고요. 가운데 점 하나 찍은 게 지금 여기에 됐죠. 여기 지금 또 잘 써먹고 있잖아요. 그때 그려놓은 거 인테리어 안 해도 되죠. 이런 거 팔고 남은 그림들 붙이고. 그러니까 이게 몰라요. 지금 내 에고가 꼭 하고 싶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황이 피치 못할 때 이왕이면 자명하게 처리해 놓으시면 또 그게 연결이 되고 연결이 됩니다. 에고는 모르지만 참나는요. 이거 안 할 수 없다라든가 이거를 해야만 자명하다든가 뭔가 우리한테 신호를 줍니다. 그래서 자명한 것들을 하세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좋은 씨를 뿌려놓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 에고는 계산을 못해요. 그러니까 에고가 계산의 사실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그 자기계발서나 뭐 성공서들을 보면요.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게 뭐냐면요. 마치 처음부터 다 성공할 줄 알고 이렇게 일추진한 것처럼 묘사가 돼요. 그 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우연히 겹쳐서 된 건데 그분들의 특징은요. 계속 씨앗을 뿌린 분들이에요. 자명한 씨를 계속 뿌린 분들은 나중에 반드시 그게 통으로 엮이는 날이 오고요. 씨를 안 뿌리면 수확물이 없어서 이게 엮을 게 없어져요. 제가 볼 때는 그 차이예요. 그냥 그 사람들 마음에 요건 안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것들이 하도 강하고 그런 느낌이 왔을 때 그냥 해버리는 성미들이 뭔가를 만들어내요. 그런 거지 그분들이 무슨 미래를 내다봐서 저도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다만 하나 확실한 거는 지금까지 해오면서 안 망해지더라는 거예요. 매 순간 내 마음에 자명한 거 있으면 항상 그것부터 제가 이걸 계획했더라도 저 분명히 이걸 할 거라고 계획을 100번 1000번 다짐했더라도 딱 내일 이거 할 날이 딱 됐는데 제 마음에 이게 전혀 찜찜하고 더 자명하게 나타나면 그걸 했어요. 계속해서. 그랬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결과물이 나오더라고요. 다 유명한 그 성공 그런 것들요. 다 우연이래요. 이거 하려고 하다가 여기서 성공이야. 그 이유가 가다가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거 하려고 걸어가다가 보니까 더 자명한 걸 발견한 거예요. 즉 작은 씨앗을 이거라도 하겠다고 덤빈 것도 일단 중요합니다. 내 처지에 제일 자명한 걸 목표로 해서 씨를 뿌리다 보면 갑자기 인생에 더 자명한 수가 나타나요. 거기에 또 투자를 하는 거죠. 계속 하다 보면요. 나중에는요. 점점 자명한 것들만 남아요. 잡스러운 것들은 사라져가고 점점 자명한 것들이 내 삶을 인도해 갑니다. 잡 걱정이 사라져요. 나중에. 잡스러운 걱정들이 점점 떨어져 나가고 선명한 길로 점점 인도돼 가는 기분으로 가요. 저만 해도 지금 무슨 이 일 외에 어떻게 걱정하겠습니까? 이 일을 더 잘할 걱정만 하지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매 순간 더 자명하게 나타나면 언제든지 또 그걸 따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일 제가 얘기를 미리 못 드리죠. 내일 대략 이쪽으로 가려고 현재 제 에고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만 얘기하지 내일 닥쳐서 뭐 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더 자명한 거 있으면 그거 할 거거든요. 이런 거 감당하실 수 있는 마음 그릇 만들어야 돼요. 이걸 하라 그러면 차라리 내가 계획짠 대로 하는 게 낫지. 나 불안해서 그렇게 못하겠다 하는 분도 계실 텐데 육바라밀 분석을 자꾸 하다 보면요. 자명찜찜 판단을 자주 하다 보면 이게 익숙해져요. 그러면 보살들은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 중생들은요. 중생 중에 성공한 사람은요. 자기가 목표를 짜서 무조건 여기다 올인해서 계획대로 만들어낸 사람들이 의지력도 강하고 대단한 사람으로 칭송받고 또 그런 사람들이 또 다른 중생들 또 앞에 서기도 하는데요. 보살이라면요. 이거는요. 에고가 원하는 걸 만들어낸 것 뿐이지 우주가 원하는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보살은 우주가 원하는 거 만드는 사람들이거든요. 늘 내면에 자명찜찜의 신호의 귀를 기울여서 자명한 걸 만들어요. 즉 우주가 나를 통해 표현하고 싶은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우주가 자명하다고 저한테 신호를 보내는 게 있으면 그리 가보는 거예요. 거기서 뭘 만들어요.
근데 이 여지를 안 주고 우주가 신호를 보내는데 아니요, 저는 이거 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이걸 만들어내면요. 이 뭔가 우주랑은 안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성공을 하실지 몰라도 우주가 원하는 큰 성공은 안 되지 않을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살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이걸 권해요. 지금 이 순간 에고가 불안하기 때문에 계획은 세워줘야 됩니다. 단 언제든지 변경 가능한 계획이어야 되고 더 자명한 거한테 항상 자리를 내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여유를 좀 두고 가시라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다 했다라고 말하는 거는 내 에고가 원하는 거 다 이뤘다라는 거밖에 안 돼요. 그걸로는 보살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살도는 우주가 원하는 걸 이뤘다 이거거든요.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했다. 이 말이 나와야 보살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성공한 사람들도 그 감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물질적인 성공도 가능한 부분들이 분명히 많은 것 같다는 거예요. 분명히 에고가 강해가지고 원한 대로 이룬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사람의 인생 노정에서도 분명히 더 자명해서 선택했던 것들이 많은 도움을 줬을 거고 그런 요소들이 되게 중요한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변수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씨 뿌리자, 어제도 최선의 씨를 뿌리자 이렇게 강의해 드렸는데 오늘 약간 다른 관점에서 아무튼 최선의 씨를 뿌리려면 매 순간 지금 뭐가 제일 자명한지에 대해서 자기 마음의 소리를 읽어내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되잖아요. 거기에 가 계시면요. 항상 당당하고 뿌듯합니다. 그 신호를 충실히 내 역량 안에서 따르시면 오버해서 하지 마시고 내 역량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충실히 따르셨을 때 그 순간 이미 어떤 결과물 나오기 전에 이미 그 순간 되게 뿌듯하실 거예요. 뿌듯하고. 그러니까 가는 길도 뿌듯하고 기대 이상의 수확이 나오는 그 길을 걸으시라 이거죠. 가는 내내 불안해요. 안 그런 길은. 왜냐하면 찜찜한데 욕심 때문에 왔기 때문에 찜찜해요. 진짜 이거 결과 안 나오면 나 진짜 안 되는데. 이제 이런 마음으로 계속 걸어가시다 보면 그 결과가 안 나오기도 쉽고 혹 요행이 나올 수도 있죠. 아무튼 안 나오기도 쉽고 가는 내내 불안하고 나중에 더 참담한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고 이런 선택보다는 저는 좀 욕심 비우시고 욕심을 좀 내려놓으시는 게 이런 냉정한 판단이 더 잘 됩니다. 모두 다 잘 되면 좋은 거지. 나도 그 안에서 나도 잘 되는 거고. 꼭 내가 남보다 제일 잘 돼야 좋은 거 아니잖아 하는 마음으로 다만 나는 나대로 이번 생에 나만이 할 수 있는 내 양심에서 울리는 신호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만들 거야 라고 아예 생각하시는 거 어떨까. 제 나름대로 아무튼 실험해봤던 법인데 괜찮더라고요. 이게 잘 안 망합니다. 그걸 충실히 따라갔을 때. 근데 왔다 갔다 해버리면 모르죠. 저도 욕심 따라갔다가 이것 따라갔다 해버리면 또 어떻게 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왕이면 여러분 내면에서 자명한 소리 나오는 데를 따라가시라. 예전에 막 가슴 뛰는 삶을 살아라. 가슴 뛰는 것만 하면 이게 다 연결돼서 성공으로 이어진다. 다 좋은데 가슴 뛰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폐가 있는 게 감정적인 판단이 되기가 쉬워요. 저는 감정적 판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양심의 자명한가를 물어보시라는 거지. 양심의 자명한 삶을 살아라 하면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만 가슴이 뛰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에고가 가슴 뛰는 일들이 다 대부분 또 뭐냐면 이게 양심에 맞지 않은 일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에서 자명하지 않은 일인데 그냥 내 에고가 너무 가슴에 뛰어 하길래 갔더니 점점 안 좋아지더라 이런 결론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도 아마 그 말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마 양심에 자명한 진심으로 뿌듯한 그런 일을 해라 아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을 텐데 그 말을 듣고 그냥 양심 분석을 안 하고 에고 분석만 해버리시면 좀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양심에 자명한 누가 봐도 자명한 그런 일이면서 내 가슴에 저 안에 양심에서 그 희열을 느끼고 뿌듯해하고 만족해하는 그런 삶을 자꾸 사시면 이게 에고가 주는 자극보다는 좀 덜 하실지 몰라도요. 이거는 영원하고 이거는 아무리 가도 여러분 언제라도 후회하지 않을 그런 자명한 선택을 하실 거기 때문에 분명히 자명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는데 뭐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는데 저도 그냥 막 나오는 대로 떠들어서요. 제
제 삶에서 실험해봤던 그런 내용을 좀 뭐 체계적으로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린 것 같지는 않고 해보니까 과거에 시간 있고 좀 여유 있을 때 이거 안 하고는 오늘 잠 못 잘 것 같아서 계속 했던 것들이 나중에 가니까 지금 뭘 해도 그게 다 지금 도움이 돼서 심심한데 사실 근데 심심한데 불안해요. 왜냐면 미래가 불안하고 괴롭고 일은 없고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암담하면서도 딱히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한 그 상태. 그런 심심함에서 오늘은 노노의 이 구절을 한번 자명하게 풀어보자. 그럼 이거 좀 미친 소리일 수도 있어요. 전화는 오죠. 지금 동생들은 취직이 안 됐다. 부모님은 왜 장가를 안 가느냐. 막 그런 거 한번 다 지나가고 쓰나미를 막 계속 맞고 나면은 또 울적해지죠. 그럴 때 그래도 나요. 오늘 이거 못 풀면 잠 안 올 것 같아 해서 들어가서 노노 한 구절 풀고 이것도 저는 풀면서 항상 저만 할 생각 안 해요. 야, 이 자명한 거를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 남한테 설명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거기까지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나만 아는 거 말고 남한테 설명할 것까지 바로 같이 연구를 해야 연구가 정밀해져요. 왜냐면요. 나 혼자 만족하고 끝나면요. 나중에 보면 남한테 얘기할 때 보면 부족해요. 정밀함이. 그래서 저는 아예 공부할 때 항상 이게 남 가르쳐 줄 생각으로 공부를 하니까 보살도가 지혜 개발에 도움 주는 게 그런 거예요. 남 가르쳐 줄 생각하고 이 정보를 입력하면 출력까지 이미 예상하고 하는 거라 훨씬 정보의 입력도 잘 되고 정밀하게 따져보면서 입력합니다. 정보를 하나 내가 집어넣더라도 이건 남한테 말 못하겠는데 아니면 남한테 이런 비유 들어주면 설명 잘 되겠는데 여기까지 한 번씩 가보시면요. 그럼 남한테 말한다고 생각하고 말하다 보면요. 말이 막히는 데가 나와요. 그럼 다시 뒤져봐야 된다. 나는 이거 다 그냥 아는 줄 알았는데 뭐가 좀 부족하네. 내가 생각을 미처 못한 게 많네. 근데 이런 짓을요. 이 구절 하나 가지고 놀다 보면요. 한편으로는 허무해요. 남들은 열심히 회사 가서 취직해서 일하는데 나는 지금 뭔 짓을 했나.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낸 거 맞나 싶으면서 밥값했나 이런 의문도 드는데 또 요것대로 자명해서 자꾸 하게 됐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결국 최근에 또 노노 강의도 하는 거고 뭐 아무튼 이게 다 연결돼서 쓰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서 오는 이 작은 순간에서도요. 별거 아닌 일 같은 데서도 양심이 되게 선명하게 자명하다고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챙겨가는 연습을 하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미래를 대비하는 건 전혀 다르다. 여러분이 너무 욕심을 내서 난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하는 것도요. 진짜 자명한가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게 자명한 건지 그냥 내 욕심일 뿐인 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몰라 괜찮으면서 한번 여유롭게 생각해 보세요. 머리 싸매면서 하지 마시고 몰라 괜찮으면서 마음을 좀 고요히 둔 상태에서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런 생각도 해보고 이런 길도 걸어보고 마음으로 실험을 해보시다가 요건 찜찜한데 요건 자명한데 이런 느낌이 오는 것들을 잘 캐치하는 거죠. 그래서 자명한 거는 이미 자명한지 알았으니까 안 하면 더 찜찜하잖아요. 그럼 해야 되는 거. 찜찜한지 알았는데 하면 더 찜찜해지잖아요. 그건 되도록 피하고. 이런 연습을 해보시면 이게 인생의 길이라고 하면은 안 믿으실 분들 많겠지만 바로 믿고 하시라는 건 아니고 실험을 자꾸 해보셔서 이렇게 선택했을 때 다르게 선택했을 때 그 결과물이 어떤지 한번 잘 연구기를 나름대로 써보시면 어떨까. 이런 실험도 한번 가능하다. 믿으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 듣고 싶으시겠지만 그런 거는 아마 수강생들 여기 꽉 찰걸요. 노력하는 것도 여러분의 고정관념이었다. 노력 안 하고 이루어야 진짜다. 뭐 이런 거 얘기하면 다 오실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인과공식을 이용하면 우리 전체가 다 망하지 않고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겁니다. 그 성공의 기준이 꼭 에고 것이 아니라 양심과 에고 모두 공통으로 저는 얘기하자는 거죠. 이런 성공의 삶에는 제가 자신 있어요. 그런 얘기 해드리면. 진짜 궁금하시면 이런 길이 가고 싶으시면 권해드립니다. 저는 추천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